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리키는 박헌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죠. 집합과 명제에서 케이스 분류를 이용한 문제풀이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문제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전체 집합 U는 x, y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이 x값 y는 실수입니다. 자, 이 전체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 A하고 B가 나와 있죠. 자, A 집합도 마찬가지 순서상, B 집합도 마찬가지 순서상인데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첫 번째 이렇게 A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K입니다. 이 모양을 봤을 때 절대값이 X하고 Y가 둘 다 적혀 있죠. 이 X값과 Y값에 대해서 일사분면을 적은 다음에 이제 K에다 1 또는 2를 집어넣으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 마른 목골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x의 개수하고 y의 개수가 둘 다 1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사각형 모양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k값이 1과 2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프는 두 개가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b집합도 마찬가지 순서상인데요. 생각하는 형태가 보이십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루트 r이 되겠죠. 반지름이 루트 r짜리인 원이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은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얘는 1이 나올 거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r값은 이제 12하의 자연수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한번 대입부분의 형태로 문제를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접해평면 위에 x축과 y축을 그려놓고요. 당연히 원점 여기에 되겠죠. 자, 해당하는 센티미터를 재야 되는데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 방금 전에 보셨던 대로 x 플러스 y는 1이라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그릴 겁니다.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몇 사분면? 1사분면. 위에 있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될 텐데요. 여기를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원점 대칭을 하면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되겠죠? 둥그스름 맞게 좀 잘못 그렸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2cm가 되게끔 이렇게 직선을 그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정사각형 모양을 띄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비뚤비뚤 좀 찌그러져 있는 모양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x좌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원인데요.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죠? 1,1이 되겠죠? 원의 중심이 1,1이고 원을 그릴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r입니다. 루트 r.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이 r값인데 이 r값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부터 루트 10까지 안에 들어있는 값이 자연수의 값을 가질 수 있겠네요. 루트 안의 값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생기는데요. 자, 요 길이가 지금 1cm가 되겠죠? 그렇다는 건 반지름의 길이가 1cm인 원을 그릴 수 있겠죠? 요렇게 생긴 원을 그릴 수 있겠네요.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좀 비뚤어졌는데 1이 되겠죠? 1이라는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게 됐네요. 자, 2라는 값을 어떻게 가지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2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그 중학교 3학년 과정이 피타고라스 챕터를 배우면서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를 물어볼 때 루트 2,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와 1짜리 1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대각선의 길이를 물어볼 때 루트 5라고 배웠죠. 자, 마찬가지 정사각형의 크기가 사이즈가 똑같을 때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 3개를 붙였을 때 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10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봤을 때 자, 1,1부터 0,0까지 여기까지의 길이가 지금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 직각까지의 길이는 아마 루트 2의 절반이 될 겁니다. 동일하게 수선의 발을 쭉 내렸을 때 여기까지의 길이는 루트 2분의 1의 3배가 되겠고 마지막 여기까지 길이는 이만큼의 길이가 루트 8이 되겠죠. 루트 2의 2배가 되니까요. 그래서 2루트 2가 될 겁니다. 근데 굳이 루트 8로 씌워준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r을 자연수라고 놨지만 루트를 제곱했을 때 나오는 값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8인 어떤 원을 그릴 때 좀 이따 사용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는 이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하고 2짜리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을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을 그릴 때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 r의 길이가 1일 때, 자, NA 교집합 B 값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그려놓은 원이 이제 1이 되겠죠? 1이 될 텐데, 잠깐 한번 바꿔볼까요? 두 번째 이제 반지름의 2짜리를 길이를 그린다면 밖으로 이렇게 감아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교점이 몇 개 생기겠어요? 이렇게 총 4개가 생길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 뭐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반지름의 길이가 5짜리,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 루트 5짜리를 그려준다면, 아까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래서 총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셋, 4개가 되겠죠? 자, 아까 루트 8이라는 반지름의 길이도 좀 보여드렸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루트 8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스쳐 지나가야 되냐면, 여기 접점을 스쳐 지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점을 스쳐 지나가는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8짜리가 이렇게 세개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루트 10은 안 썼는데요, 제가. 루트 10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겠죠. 루트 10은 한 칸, 세 칸 대각선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루트 10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크게 둘러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1부터 10까지 감에 따라서 이제 교점이 몇 개인지를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 첫 번째 반지름이 1일 때입니다. 아까 그랬다시피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4개, 4점을 만나겠죠? 4점을 만날 겁니다. 자, 2도 마찬가지. 아까 노란색으로 그려드렸죠? 총 4개의 그 교점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늘어가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냐? 빨간색의 이제 교점을 지날 때 마지막으로 4개의 교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때, 4일 때, 5일 때 마찬가지로 4개씩 증가하다가 5가 빨간 선이 경계선이죠. 빨간 선을 넘으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꼭지점을 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점은 교점이 생기지만 이 안쪽에서는 교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6일 때는 교점이 2개가 되겠죠. 자, 7일 때도 마찬가지고 8일 때 변화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8일 때 드디어 접점에 대해서 교점이 생겼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8일 때 3개로 늘어나고요. 잠깐 9를 패스하고 10을 보자면 10에는 총 맨 마지막 끝에 걸쳐있는 2개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전체 교점에 대해서 2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8과 이제 10 사이에 이제 몇 개가 존재하느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갔기 때문에 8이 이 안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하나, 둘, 총 셋, 이렇게 4개의 교점을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를 바라볼 때 첫 번째, A집합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이제 결정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겠고요. 마름모의 모양을 그릴 수 있다면 B집합의 모양이 어떤 모양, 원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위에 있는 A집합과 B집합의 교점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반지름의 구분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부터? 1부터 어디까지? 5까지가 되겠네요. 여기에 대한 N, A 교집합 B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되냐면 4개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6부터 7까지 되겠죠? 6부터 7까지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는 N, A 교집합 B가 총 2개가 나올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R의 이제 종류가 이제 달라졌겠죠. R이 8일 때, R이 9일 때, 그 다음에 R이 10일 때,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죠. 그럼 각자 몇 개씩 나오냐? 여기가 3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되겠죠. 위에 있는 숫자를 다 적어주면 되겠네요. 네, 해당하는 개수가 이제 1부터 5까지니까 총 5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5, 그리고 6부터 7까지 2개가 되겠네요. 2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거 각자 한 개씩 더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총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 33개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항입니다. 자, 문항이 꽤 기네요. 자,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서 MA의 값을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가 조건 한번 읽어볼게요. 집합 A의 원소가 한 개인 경우에 A의 원소를 MA 값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대문자 A의 원소가, 집합 A의 원소가 2개 이상이라면 A의 가장 큰 원소부터 차례대로 나열하고 나열한 수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이 순서대로 번갈아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결과값을 MA라고 하네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밑에 예시가 들어져 있습니다. 자, 만약에 A5라고 한다면 원소의 개수가 지금 몇 개죠? 1개죠. 1개이기 때문에 그냥 5 이렇게 하나 쓰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만약에 두 번째 이 B집합의 이름이 이제 1, 2, 4가 되겠죠. 1, 2, 4라고 한다면 가장 큰 수부터 4부터 2, 1 이렇게 순서대로 쓸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옮겨가면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자, 한번 더 연습해 봅시다. 자, 1, 2, 4, 5에 대해서는 가장 큰 수인 5부터 순차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MB부터 MC까지 더하자면 방금 전에 위에서 계산했던 이 2개의 계산의 결과값을 직접 더해서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가지고 있는 숫자가 얼마가 나오냐. 자, 1부터 5까지에 대해서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제 1부터 31번까지 부여를 했죠. 왜냐하면 원소의 개수가 총 5개니까 이렇게 2의 5제곱 32에서 공집합을 하나 빼서 31개가 나온 모양입니다. 자, 이제 1부터 31개까지 x집합에 대해서 m을 씌워가지고 다 더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원소의 개수를 판단을 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혹시 조금 지문에 대해서 좀 이해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부터 5까지 x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각각의 부분집합을 만약에 넘버링을 매긴다면 x1의 이름은 뭐 공집합이 되겠죠? 근데 공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1이라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x2는 두 번째 원소인 2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넘버링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x 뭐 7 정도로 뭐 아무렇게나 제가 잡는다면 뭐 1, 뭐 3, 이렇게 5,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자, 좀 더 진행해서 뭐 x 뭐 20 정도라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고 1, 3, 5 위에 적었네요. 다시 한번 정정 해서 1, 2, 뭐 4, 5 뭐 이 정도로 가진다고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m, x1은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1밖에 없기 때문에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면 m, x2는 얼마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2밖에 없으니까 2 쓰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m, x, 20을 묻는다면 저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가장 큰 수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해서 이 결과가 얼마인지 이 결과값을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이제 2가 되겠죠? 근데 이런 모든 31개의 합을 31개의 원소의 m값을 구한 다음에 싹 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31번까지 직접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좀 비효율적이니까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 거냐면 원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부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5라는 원소가 어디에 이제 x집합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면 이 5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임무는 5가 가장 큰 수입니다. 5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플러스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겠죠. 5의 역할은 플러스의 역할로 이제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5에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집합의 이름만 계산하면 되겠죠. 전체 총 2의 5제곱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꼭 5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5라는 숫자는 플러스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는 5 곱하기 16이니까 총 80을 담당하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좀 잘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4를 가지고 있는 x라는 부분집합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의 역할은 총 두 가지로 이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로서의 의미도 이제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제 마이너스 4로서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4가 된다면은 이 친구는 이제 어떤 경우가 되냐면 이제 반드시 이제 5를 포함하는 경우가 되겠죠. 5를 포함을 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5 반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기 있는 플러스의 역할은 이제 5를 포함하지 않게 되겠죠. 5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큰 수여서 플러스 4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총 2의 거듭제곱 중에 5 거듭제곱 중에서 반드시 본인은 꼭 포함되기 때문에 이 1은 4의 의미고요. 마이너스 1은 5를 꼭 포함하지 않는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얼마가 나오죠? 플러스 4라는 것은 총 개수가 몇 개? 8개씩 존재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8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더하기에 대한 값이고요. 마이너스라는 값은 이제 이게 꼭 5를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보다 큰 수가 있어야지 제가 이제 마이너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2의 거듭제곱에서 5개 중에 꼭 4를 포함해야 되고 그리고 5도 포함을 해야지 플러스 5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4야로서의 역할은 플러스 4의 역할이냐 마이너스 4의 역할이냐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이너스 4의 역할은 당연히도 8개가 나옵니다. 네,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이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이 같죠?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오더라? 합은 0이 나옵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만약에 3이 이제 x의 원소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3도 플러스 3의 역할을 하는 그룹과 마이너스 3의 역할을 하는 그룹이 있겠죠. 자, 그럼 플러스 3의 역할을 하는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자, 나보다 큰 수 5하고 4 중
그쵸? 플러스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짝수계를 포함하면 됩니다. 짝수계를 포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짝수계라는 거는 0개 아니면 둘 다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총 개수를 먼저 따져주자면 3을 곱할 건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만약에 이제 5하고 4 둘 다 포함이 된다면 총 2의 5제곱 중에서 꼭 내 이름 3은 포함돼야 되고 5도 포함돼야 되고 4도 포함돼야 되는 거죠. 거기다 더하기 아무것도 안 포함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야지 처음부터 내가 가장 큰 수인 3이 되니까 플러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2의 개수에서 5의 제곱에서 꼭 3을 포함해야 되고 5하고 4 둘 다 포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에 하는 역할은 어떻게 되냐면 3은 괄호를 한번 열어볼까요? 누가 되겠죠? 2의 5제곱 마이너스 3이 되니까 4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되겠죠.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으로서의 수용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3보다 큰 수 5하고 4 중에서 내가 마이너스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나보다 큰 수 1개가 존재해야 되겠죠? 몇 개를 포함해야 되냐면 이렇게 홀수계를 포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전체 몇 개 중에서 2의 5제곱 중에서 홀수계니까 꼭 3은 포함해야 되고 5하고 4 중에 예를 들어서 5를 꼭 포함했으면은 4는 포함하면 안 되는 거고 한 번 더 2에 3을 꼭 포함하고 5를 포함하지 않으면 4를 꼭 포함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숫자가 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원소는 있다 없다로 구분하면 되겠죠. 5가 있는 경우가 있고 5가 없는 경우가 있고 동일하게 4가 있는 경우가 있고 4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플러스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서 뒤에 넣어 있는 개수와 여기 마이너스가 빼먹었네요. 이제 마이너스 3에 하는 역할이 있어서 뒤에 있는 개수가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5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개들의 합은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들통이 나겠죠. 자, 그럼 미루어 짐작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센스를 발휘한다면 자, 2가 마찬가지로 플러스 2로서의 역할과 마이너스 2로서의 역할을 할 텐데 이 뒤에 들어가는 총 가지수가 위쪽과 아래쪽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큰 3, 4, 5 중에서 전체 몇 개? 짝수계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와 홀수계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이 괄호가 얼마가 나왔던지 간에 저희는 지금 전체 총 합이 궁금하기 때문에 친구들의 합은 반드시 0이 나올 것이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1이 x의 부분집합의 원소가 된다면 1이 x의 집합의 원소가 된다면 플러스 1의 역할을 하는 것과 마이너스 1의 역할을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이 두 친구가 개수가 얼마 나오든지 간에 반드시 합은 0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원하는 정답입니다. 자, 2번 케이스부터 5번 케이스까지는 어쨌든 합은 0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은 5만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집합들에 대한 합들이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80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집합 U가 1, 2, 3, 4가 있습니다. 세 부분집합 A, B, C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A, B, C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가나다 조건을 이용한 이제 문제 풀이인데요. 한번 어떤 문제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B를 뺐을 때, A에서 C를 뺐을 때 합집합을 시키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볼까요? 자, A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B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갑니다. 다시 한번 A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C가 가지고 있는 걸 뺏어갑니다. 그리고 합집합 시켰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A가 B집합에 포함되고 A가 C집합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A-B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겠고 A-C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서 두 개 합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A는 C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B하고 C하고 합집합을 시켰더니 전체 집합이 나왔네요. 자, 이건 무슨 말이죠? 자, A 합집합 B. 오, 잘못 썼습니다. 자, B 합집합 C의 여집합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 B하고 C하고 합집합 자체가 전체 집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이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자, A하고 1, 3의 교집합이 없는 게 아니랍니다. 없는 게 아니랍니다. 자, 무슨 뜻이죠? 1은 A의 원소일 수 있고, 3은 A의 원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또는이 들어간다는 거죠. A가 1이 A의 원소이거나 3이 A의 원소라는 거죠. 근데 둘 다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 하나씩 될 수도 있고 다만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A, B, C의 손소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케이스를 분류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자, 많은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이제 A 집합의 개수로서 먼저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A 자체가 B하고 C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A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되겠죠?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집합의 원소가 만약에 한 개라면 자, 0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왜냐면 A가 아니죠. 1 또는 3을 무조건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럼 뭐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A가 누구를 가지고 있던가, 1을 가지고 있던가, 또는 3을 가지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A는 반드시 B하고 C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며, 1 또는 3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가 1일 때를 계산하게 된다면, 이거에 의거해서 이제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누겠죠. 근데 B는 A의 이제 그 상위 개념의 집합이기 때문에 원소가 몇 개? 한 개,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를 이용해서 또 다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분류 속에 분류를 진행해야 되겠죠? 자, 동일하게 두 번째. 자, NA가 이제 만약에 두 개가 된다면, 그렇죠? NA의 이름은 어떻게 되죠? 1, 2가 들어있던가, 또는 1, 3이 들어있던가, 또는 1, 4가 들어있겠죠? 또는 2, 3이 들어있죠. 또는 2, 4가 들어있다를 쓰려고 했더니 1이나 3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2, 4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3, 4가 되겠죠. 이렇게 원소가 두 가지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요 각각의 하나하나의 대상마다 NB가 몇 개일 때 자, NB가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한 개는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NA가 3개라면 이거의 대상으로 NB가 몇 개일 때, 3개일 때, 그 다음에 4개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NA가 몇 개일 때, 4개일 때 그때 요 부분집합 아니죠? NB의 개수가 몇 개일 때, 4개일 때. 물론 이제 NA가 4개고 NB가 4개면 당연히 NC도 4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분류하는 경우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선생님 두 번째 방법으로 지시를 한번 해볼 거고요.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 풀다가 중간에 멈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끝까지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볼 텐데요. 어떤 방법을 제가 준비를 해왔냐면 이런 방법입니다. 자, 이 왼쪽에 이제 B집합이 있고요. 오른쪽이 이제 C집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A집합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A집합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물론 이제 B쪽을 끼고 있을 수도 있고 이제 C쪽을 끼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가운데 이제 비교집합 C 속에 A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들의 영역을 각각 A, B, C라고 하고 여기 색칠된 부분의 공간의 이름을 제가 그냥 K라고 한번 주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공간은 총 4공간이죠. 자, 솔루션 1 같은 경우에는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했는데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구분할 거냐면 A가 쥐고 있는 그 원소들이 누구이며 그 원소들은 각각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저희가 지금 쥐고 있는 원소가 총 몇 개죠? 4개가 되겠죠? 1, 2, 3, 4. 저 1, 2, 3, 4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션 2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1번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면 A가 누구를 가지고 있냐면 1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A가 3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1, 2, 3, 4 순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1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조건 K라는 공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K가 이제 A를 이제 부분집합으로 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K는 한 가지로 이미 정해집니다. 자, 근데 두 번째 2 같은 경우에는 2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2는 A, B, C, K 총 4가지에 들어갈 수 있겠죠. 3은 A는 절대 안 된다고 방금 전에 제가 위에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C 공간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D 같은 경우에는 어느 데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4가지가 되겠죠. 두 번째 2번 케이스입니다. 자, 1이 만약에 A의 원소가 아니고 만약에 3이 A의 원소라면 위에 있는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겠죠. 1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나요? 1. 1은 A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K 공간을 지면 A, B, C 세 공간에 들어갈 수 있고요. 위에랑 마찬가지로 2하고 4 값은 그냥 4가지씩 되고, 자, 3은 반드시 A 공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죠. 1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1도 A 속의 퐁당, 그 다음에 3도 A 속의 퐁당. 서로가 이제 A의 1과 3을 원소로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1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K라는 공간에 이미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남는 공간이 몇 공간밖에 없죠? 1은 이제 1 공간이 되겠고, 이제 2 같은 경우에는 A, B, C, K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겠죠. 4공간, 그리고 3 같은 경우는 1가지, 마지막으로 4가지. 가지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는 1, 2, 3번을 케이스를 다 더했을 때 112가지가 나옵니다. 자, 원하는 정답은 112가 되겠고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솔루션 3를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 솔루션 3는 솔루션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여러분께 이렇게 적어도라는 이런 개념을 쓸 때 여집합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방금 전에도 본 내용이 1을 포함하고 있거나 3을 포함하고 있거나 아니면 1, 3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네 번째 케이스죠. 1도 포함되지 않고 3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가지수에서 빼려고 하는 거죠. 자, 전체 가지수는 이제 1, 2, 3, 4 모두 다 4가지씩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4가지씩. 근데 가지수를 P가지라고 한다면 1도 안 되고 3도 안 되는 가지수이기 때문에 1이 안 들어갔을 때는 나머지 3공간. 2는 아까 자연스럽게 4가지였고, 3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A, B, C 3공간이죠. 그 다음에 4가는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하는 정답은 전체 가지수에서 P 가지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정답은 4 곱하기 4가 공통인수로 묶이네요. 그리고 16에서 이제 9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112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마무리 짓기 전에 빠르게 한번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은 혹시 이해할 수 있는지, 여기 이 포인트였습니다.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 K를 이룰 때, 이 친구가 마름모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를 빠르게 눈치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되겠죠.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근데 원의 방정식이긴 한데, 이 뒤에 있는 이 부분, R이 12하의 자연수라는 이 부분은 좀 이제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4가지씩 만나는 경우랑 이렇게 2가지씩 만나는 경우랑 3가지, 4가지, 2가지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풀었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경계점이 어디가 되는지는 한번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한 칸 한 칸 대각선 루트 2, 한 칸 두 칸 대각선은 루트 5, 한 칸 세 칸에 대한 대각선 루트 10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냐? 여기 부분이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더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이제 이제 5부터 이제 1까지 역할을 부여하면서, 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플러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과 이렇게 마이너스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라는 이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가지수는 동일한 부분으로 연산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4나 마이너스 4나 동일한 개수를 가지고 있어서 합이 이렇게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 좀 신기한 부분이죠. 그래서 애초에 5만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솔루션 1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수를 가지고 나열하는 방법이구나. 근데 지금 당장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근데 만약에 개수의 구분이 좀 적다면 상당히 솔루션 1도 쓸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솔루션 2 같은 경우에는 여기 A라는 부분의 영역과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공집합 C 쪽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었을 때 4가지 영역에다가 해당하는 숫자를 꼽는 거죠. 이런 가지수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본 집합에 대해서 3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풀던가, 아니면 여집합을 통해서 이렇게 빼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